돼요? 예, 소리, 네. 자, 이제 들릴 거라고 얘기를 주시는데, 자, 소리 잘 들리세요? 예, 지금 오전에 제가 보던 화면에서 소리가 아마 잘 안 돼가지고 마이크를 바꾸고 막 이랬더니, 소리가 지금 안 들렸다가 지금 뭐 또 마이크 조절 뭔가 하니까 소리가 다시 들리는 걸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제 머리 큰 거 보이시지 말고 이제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주말 사이에 전국적으로 보면 비도 많이 오고 피해를 입고 뭐 인명 피해 이런 것들도 많이 났던데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은 괜찮으신가 모르겠네요. 진짜 뭐 우리나라도 딴 나라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이번 뭐 이상기후로 인한 100년 만에 올까 말까한 그런 폭우들 이런 것 관련해서는 뭐 여전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흐름들이 진짜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폭염이 지속됐다가 폭우가 또 내렸다가 그치자마자 또 폭염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날씨들의 연속이니까요. 자, 어디 외출하시고 이럴 때 항상 주의하시고 날씨가 진짜 온화하게 바뀌기 전까지는 어디 가면서도 뭐 워낙 이번에 큰 사고들이 많이 나는 거 보니까 뭐 안전지대가 없다 싶을 정도로 도심 한 구석에서도 싱크홀도 많이 나오고 산사태 같은 것도 나오고 참 안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선물이 막 올라간다고요? 덕분에 지수도 올라가네요. 선물 지수, 미국 선물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지금 테크 100 정도 보니까 분봉으로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긴 하는데 뭐 아주 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장도 좀 반응을 하는 거겠죠. 15, 13 정도 내외에 있다가 이 정도만큼이라도 올라가는 건 어찌됐든 그런 것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봐야 되겠고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유까지 아시는 분들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장의 내용을 좀 도모하는 상황에서 이해가 필요하니까요. 혹시 이유가 어딘가 즉시가 됐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 좀 올려서 공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어쨌든 뭐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뭐 코스닥의 상대 강세와는 다르게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코스피의 대형주 특히 이제 삼성전자 중심의 강세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오전 시장 좀 정리 드리면서 관련해서 내용들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그 수익 플러스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보면은 오늘 폴더블하고 XR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인도에서도 이 갤럭시 폴더블 폴드 7하고 플립 7 이런 것들이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역대급 뭐 인구 감안해 보면 48시간 동안 21만 대가 많은 건가에 대해서 뭐 생각이 있겠지만 어쨌든 뭐 신시장 개척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흥행 신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고 뭐 연초에 나왔던 S25급이다. 사실 이제 폴더블하고 플립은 그렇게 대중화되기는 어려운 모델인데 이번에 특히 폴더블 같은 경우는 되게 얇게 나와가지고 이게 접었다가 다시 접어도 그냥 일반 폰 정도 두께다. 그러니까 일반 폰의 한 2분의 1 정도씩 나눠지는 형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 그 두께라든가 이제 무게에 대한 저항감이 많이 줄었나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강세들로 좀 많이 좀 예약 판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소리가 잘 들릴 겁니다. 예, 지금 소리 잘 들리는 중이고요. 예, 들리는 중이고 예, 안 들리시면 나갔다 오세요. 예, 지금은 통상적으로 보면 잘 들리고 있으니까요. 예. JP모건도 비싼 얘기했다고. 근데 언제까지 간다고 얘기가 나왔나요? 예. 5천 간다는 얘기야 역대 정권에서도 자주 얘기했던 건데 예. 간다는 게 도대체 언제 간다는 건지. 근데 JP모건이요? JP모건이 5천 간다고 얘기했다고요? 네, 5천 얘기는 네 이미 한 지가 오래된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골드만삭스였나요? 예. 여러 군데서 지금 하도 비싼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2년 내로 5천 간다는 얘기는 적어도 예, 제 생각이 맞다고 하면 일주일 전에 이미 얘기한 것 같은데 예. 그게 갑자기 오늘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니면 뭐 우리나라 지금 올라가는 것이 미국의 선물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예. 도대체 모르겠네. 예. 뭐, 예. 어느 특별 개인이 얘기하는 것보단 낫죠. 지난주에 골드만삭스가 예, 하이닉스에 대해서 중립 얘기하자마자 동조해가지고 9% 빠지는 거 보니까 예, 여기 계신 어느 개인분들 보다도 예, 저런 것들이 얘기하면 효과가 좋아요. 예, 우리 캡틴 모모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효과도 없는 거랑 비교해 보면 예,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예, 어쨌든 효과가 있어요. 예, 걔네들 찾아가서 계속 좋은 얘기 해달라고 예, 부탁하면 여러분들 종목에 해당되는 것도 뭐 좋은 일들이 나올지도 모르죠. 예. 여러분들 개개인보다 훨씬 능력치가 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애들이에요. 뭐 아무리 욕을 해도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죠. 예. JP모건이 뭐라 그랬다, 골드만삭스가 뭐라 그랬다, 모건스탠리가 뭐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예, 떠들어대면 효과가 전혀 없어야 좋겠는데 참 불행하게도 효과가 꽤 있더라. 예.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늘 그랬듯이 네, 질문 올려주세요. 질문 주세요. 자, 11시부터 네, 일단 응답 갑니다. 응답은 11시부터 들을 테니까 많이 좀 올려주시기 바라고 그 사이에는 제가 만들어 놓은 내용들 가지고 가볼게요. 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4% 정도 상승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원전도 좋은 편인데 신재생 쪽도 좋아요. 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CS윈드, 예, 에너지 믹스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산자부 장관 대냥반이 뭐 지난 주말에 얘기했던 거죠. 원전하고 신재생하고 결국은 이제 믹스를 잘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 같고 또 뭐 일부 법안들 관련해서도 치우치지 않는 흐름, 예, 이런 것들이 좀 강한 것들을 좀 이끌고 가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예. 지금 네, 저희 이거 화면이 지금 저희 그 회원방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소리가 안 들린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예. 대부분 잘 들리시는 걸로 예. 안 들리시면은 나갔다 오시던가 아니면 네, 콜센터 전화하셔가지고
안 들린다고 한번 주장을 해보세요. 예, 연락하세요. 안 들리시면 지금 대부분 잘 들리시니까 예, 제가 여기 올려놓는다고 뭐 조치를 취해드릴 길이 없어요. 예, 제가 개별 조치 불가능이니까 지금 마이크도 바꾸고 막 이래가지고 예, 지금 대부분 잘 들리시는 게 원래 맞거든요. 안 들리시면 이건 네, 어떤 뭐 개인 커넥팅이라든가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유튜브 쪽으로도 대부분 잘 들리신다고 하는데 예, 유튜브 채널도 예, 대부분 잘 들리신다. 예, 근데 모르겠어요. 예. 자, 어쨌든 네, 소리가 안 좋대. 예. 예, 안 좋다는 분도 있고 좋다는 분도 있고 네, 오늘은 뭐 예, 무슨 일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예, 소리에 지금 나가는 분위기가 예,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 평소와 달라요. 아침부터 좀 예, 분위기가 별로더니 오늘 하루 종일 예, 소리 가지고서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잘 들린다는 사람, 안 들린다는 사람, 예. 반응들이 다 달라가지고, 예. 자, 어쨌든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예, 잘 들린다고 대부분들 그러시는 걸로 파악하고, 자, 오늘 그래서 폴더블 관련주, 뭐 파이낸텍 지난주도 너무너무 좋았지만, 예, 오늘도 뭐 투자 경고 묶였는데도 예, 강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고, 뭐 덕산 네오록스, KH바텍도 뭐 살짝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XR 쪽으로도 네이버가 XR 콘텐츠 뭐 구축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써닉 시스템이나 사피엔 반도체 특히 약간 작은 종목 중에는 라운텍이 움직임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까 보합에서 마이너스 나오다가 한 6, 7% 플러스도 나오고 예, 방금 덕산 네오록스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5%급 올라가면서 상당히 뭐 PI 첨단 소재랑 덕산 레오룩스 같은 거 예, 강한 흐름 나오고 있고 오늘 세경하이테크 전략주로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폴더볼 얘기할 때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종목이고 예, 뭐 특수필름 관련해서 또 이슈를 몰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뭐 아까 대체거래소부터 한 10%대 상승이 나오면서 예, 굉장히 좋은 예, 모습들이 나왔는데 지금 아마 파이낸텍의 이제 투자 경고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가 좀 불편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오르면 뭐 단기 과열로 묶이거나 이제 거래 정지도 하루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대신할 수 있는 종목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세경하이테크가 딱 떠오르기가 쉽고 그 다음에 뭐 KH바텍, PI 첨단 소재, 덕산 네오록스 이런 것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오늘 신규주들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또 지난주에 굉장히 강세를 띄었던 종목들의 강세도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변수를 보면은 뭐 새 정부 정책 여전히 기대감이 있고요. 상호 관세가 이달 말까지 유예돼 있다는 거, 그리고 삼성이 이재용 회장의 사면이 아니죠. 무죄 이 판결 이후에 굉장한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게 하나 이제 호재거리라고 보이고 악재라고 하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저것 과열권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엔비디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글로벌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디가 더 좋으냐 어디가 매력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가중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상반기엔 우리 시장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엄청나게 좋았던 건데 하반기 들어서는 유럽도 또 미국도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또 3,100대 200대 여기에서 약간 이제 정체돼 있다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상반기에 많이 안 간 미국 시장이 오히려 조명을 받고 있다 이런 관점도 있고 하이닉스가 오늘은 뭐 약반등이라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보수적인 시각과 관련된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조금 짓눌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성 재료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지난 금요일 날 수익 플러스 나와서는 저게 왜 벌써 저렇게 반영해야 될 악재냐 이렇게 화를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조금의 반등은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뭐 제가 봐서 여전히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대비해서 싸면 싸지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나치게 지난주 그런 8% 9%대 하락이 연속해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놀라운 반전과 관련된 뭐 이번 주 이제 목요일날 실적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실적과 관련해서 좀 강한 그림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갔다가 들어오면 들립니다. 예, 보통 나갔다가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자, 시장은 여전히 어쨌든 뭐 코스피 중심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고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분리소득 뭐 배당소득이나 분리과세 이슈는 약간 좀 약간 지나간 것 같고 지난주에 보니까 뭐 주말에 보니까 법인세라든가 증권거래세 인상하는 거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서 아주 이거는 좀 시장에 역행하는 분위기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나 이렇게 뭐 생각이 들고요. 저 우리나라는 지금 뭐 25%잖아요. 현재 서한으로 받은 건 뭐 잘하면 15에서 18%요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악재로 보면 이제 너무 많이 달렸다. 그리고 나스닥도 S&P도 이제 신고가를 내니까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이고. 자, 지금 시장이 마치 삼성전자랑 뭐 하이닉스랑 아까 심지어 제가 상당히 엇갈렸던 게 이제 삼성전자는 실적이 뭐 4조대가 나왔는데도 이제 좋다고 막 얘기를 하고 내일 모레 분명히 한 9조 가까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 하이닉스는 이제 다 올랐다며 내년도부터 힘들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이가 없긴요. 네, 우리나라가 원래 그랬던 나라인데 뭐 그런 걸 반박할 수 있는 아주 제대로 된 공신력 있고 내기만 하면 믿음직이 팍팍 오는 그런 리포트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게 한이죠. 반박을 해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해서 한 7, 8%, 10% 되치기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외국계는 저렇게 써대기만 하면 시장에 바로 패대기가 나오고 또 좋게 쓰면 올라가죠. 또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게 쓰면 뭐 이게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든 테슬라든 또 엄청난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쓰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신용평가사라든가 외국의 글로벌 IB들 같은 경우에 이게 참 구축해 놓은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진짜 뭐 내부자 거래 하자고 치면은 뭐 미리 어떤 식으로 해놓고 발표하면 그렇게 확 움직이는 경향들에 대해서 어렵지 않.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꽤나 이제 그런 것들이 엄격하죠. 사전에 뭐 미리 해놓고 파킹해놓고 어떻게 한다든지 반대 포지션 걸어놓고 나서 뭐 안 좋다고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다가는 아마 진짜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이 강조하는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하는 거 딱 맞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런 거 걸리면 뭐 징역 120년형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돈 좀 납부하고 뭐 유예 뭐 이렇게 받아갖고 대부분 초범이라고 나오고 막 돈 쓰면 금방 나오고 이러는데 미국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런 금융 사기 아니면 증권 시장에서 장난치는 거 엄청나게 진짜 엄격하게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한번 걸리면 그냥 다시는 감옥에서 못 나와 이런 정도로 많이 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면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것에 굉장히 유하죠. 그냥 뭐 이름 벌려라 나중에 하는 거 봐갖고 뭐 적당히 또 잘 쳐줍니다.
그럼 뭐 리포트 얘기를 백날 하면 뭐 하겠어요. 어쨌든 예, 나오면 파장이 있는 게 이번에도 현실로 나온 건데 뭐 검은 머리가 썼든 하얀 머리가 썼든 아무 상관없죠. 예. 검은 머리 외국인이 썼든 네, 뭐 그러고 싶어서 썼나 본데 우리가 뭐 다 알아서 넘겨짚어가지고 까불지만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또 썼어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지. 예. 네, 지금 지수는 아까 뭐 20 잠깐 찍었다가 예, 다시 아까 평균 레벨로 내려왔는데 예, 글쎄 뭐 미국 선물이 도드라지게 오르진 않으니까 무슨 1% 오르고 2% 오르고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미국 선물 갖고 아까 오른다고 얘기한 건지도 좀 엇갈리는데 어쨌든 뭐 오늘 예, 하이닉스까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올라가니까 지수가 10%대 중후반 정도는 쉽게 도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퍼뜩 생각이 났는데 내일이 또 약속의 화요일이잖아요. 내일이 약속의 화요일. 네. 내일이 화요일이다 보니까 오늘 뭔가 사놓고 내일 알아서 또 장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시각들 나올 수가 있겠죠. 예. 내일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자, 네, 이런 상황들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 3천까지 수구한 섹터 또 3천 이상에서 수구할 섹터들의 움직임인데 특별히 뭐 지난주 보면은 분명히 반도체, 예, 삼성전자 위시에서 2차 전지 또 바이오, 뭐 로봇주들까지 지난주는 수혜 섹터들이 한 번씩은 크게 올랐던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계속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론 오늘 뭐 조선주도 움직이고 원전주도 움직입니다만 여전히 52주 신고가 종목들 검색해 보면 그런 녀석들은 아직까지 지난번에 고점 이후에 탄환을 했거나 넘거나 이러진 않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외의 종목들이 더 열심히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제가 지난주 주간 상승률 관련해서 이렇게 뭐 데이터를 얻어봤는데요. 여기 나온 것들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지금 코인 쪽에서는 SGA라는 종목이 굉장히 세고 오늘도 세요. 아까 뭐 한 20% 올랐더라고요. 자, 폴더벌은 파이nem텍이라는 종목이 엄청나게 예, 세게 가고 있고 비만 쪽에서 펩트론 네, 2차 전지는 아이고 미래인데 오탔네. 자, 하이드로리튬 오늘도 상갔죠? 예, 또 미래나노텍 한 10%대 상승이 나왔고 바이오 쪽에서 바이젠셀 그리고 화장품은 청담글로벌 우주 쪽은 링크솔루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약간 소외됐던 섹터 내지는 주도라고 가던 섹터에서는 뉴페이스 예, 화장품에서 뭐 APR 실리콘이 대장이거나 예, 바지사장 비슷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 지난주에 보면 뭐 APR이 뭐 20, 30% 오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꾸준하게 신고가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 나오는데 이제 청담글로벌은 막 30% 40%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죠. 예. 자, 일단 이렇게 약간 좀 신선 내지는 조금 의외인데 뭐 이런 거 잘 안 보이던 애들이 세게 올라가고 오늘은 화학주라고 해야 될지 2차 전지라고 해야 될지 좀 헷갈리는데 LG화학이 6%대 상승 나오면서 뭐 2차 전지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화학 쪽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LG화학 자체도 뭐 그 여수 쪽이라든가 산단 관련해서 여수 산단 이번에 주말에 보니까 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전기값 좀 한 10%좀 깎아달라고 막 그런 요구들 여수 쪽에 석유화학 단지 쪽에 있는 기업들이 10%만 깎아줘도 한 5천억 정도 세이브가 될 텐데라고 하면서 굉장히 호소 아닌 호소를 하던데 자 어쨌든 오늘 LG화학은
아무래도 뭐 리튬이라든가 2차 전지 관련해서 흐름을 좀 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중앙 첨단 소재니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의미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조정이 있었던 섹터 쪽에서 이제 그 여전히 뭐 블랙핑크 또 K-팝 뭐 데몬 헌스터 이런 가상의 그룹들의 OST 이런 것들 인기가 계속되면서 YG 플러스라든가 또 스튜디오 밀이라든가 이런 것들 강세도 계속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뭐 안 간다 그래도 나름대로 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은 어쨌든 흐름들이 강하게 매듭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파동을 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3,200을 이제 다시 등정이 되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 7월 말까지 별로 날짜가 별로 없죠. 뭐 매매 일수라 그래도 한 7, 8일 정도? 그 정도 있을 법한데 뭐 얼마나 바지런히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3,200에서 한 2주 정도 헤매는 건 여기에서 이제 뭐 관세 관련된 부분이 적어도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뭐 일본보다는 차라리 좀 더 유리하게 뭐가 매듭이 지어지든 간에 뭐 이런 최소한의 보루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이게 이 정도 관세 맞으면 살만한 거냐 뭐 이거에 대해서 결국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어떤 나라든 다 비슷하게 맞고 있으니까 우리만 혼자 지독하게만 맞지 않으면 돼 이제 이런 시각으로 시장이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만 유독 맞는 게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상대적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질문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11시부터 질문에 대한 응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AI한테 정성스럽게 얘기해서 물어보듯이 그런 질문. 근데 주관적인 의견이 필요한 걸 물어보시면 좋아요. 객관적으로 이걸 언제쯤에 하는 거죠? 뭐 이런 거 질문은 네이버나 그냥 AI한테 물어보시는 게 훨씬 답이 빨리 나오니까요. 지체 없이 답을 얻으시는 객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올려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종목을 제외한 업종과 뭐 시장과 섹터에 대한 그런 질문은 그냥 올려주시면 제가 생각이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저도 뭐 모든 분야 모든 섹터를 전부 다 섭렵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불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주 뭐 얘기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력이 있으니까 답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그림에서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이제 어닝 시즌의 시작이죠.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별로 안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한번 질러대고 나서 또 깎아주고 뭐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하니까 지난번에 한 20개 나라에 대해서 통보가 간 서한에서 직시된 그 관세대로 매겨질 가능성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시장이 무난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오늘부터 민생 쿠폰 신청과 지급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10조 원대 큰 금액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다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요. 목요일 날 하이닉스에 대한 분기 실적 나오는데 저는 뭐 지금 봐서는 9조 원 정도 진짜 나올 것도 같은데 저렇게 나왔을 때 반응이 과연 최근에 보수적인 리포트를 낸 쪽에 손을 들어줄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질러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30만 원 도전을 하게 될 거냐 뭐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이제 해석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질문이라고 하면 지금 답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뭐 예, 작은 조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뭐 살 것 같지만 사실 조정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수가 만약 3,100을 깨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죠. 예, 그러면 내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예, 오히려 빨리 팔고 싶지. 드디어 조정이 온다면 이게 상당히 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또 감당 못할 수준까지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차라리 예, 뭐 못 사는 분들한테는 안타깝지만 이렇게 조정이 장중 조정 내지는 거의 수평 조정을 해서 3,200 언저리에다가 놔두고 받는 조정이 차라리 안 팔고 견디기에도 좋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 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강한장에서 나오는 게 거의 수평 조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 올랐던 거에 뭐 한 30%쯤 조정받아야 제대로 된 조정이야. 이런 건 이제 주식이 없는 분들은 예, 기어코 기다리는 조정이긴 한데 제가 요 페이지 맨날 말미에 적어놓고 있지만 맨날 못 보여드리는 게 있거든요. 예,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하나랑 기다리는 조정 없다. 예. 여러분들 현금 잔뜩 들고 뭐 기다리시는 거 있는 거예요? 진짜 뭐 고점에서 한 100포인트라도 빠지면 들어가시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정말 시장이 더럽게 빠지질 않아 갖고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진짜 차라리 현금을 잔뜩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네. 나쁠 건 없어요. 지금 시장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높은 위치에 속해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큼에서 만약 정리를 해가지고 현금이 꽤 많아요. 이런 분들은 뭐 그 기다리지 않는 조정이라 해서 뭐 짜증 내실 필요도 없고요. 네, 오히려 조금 지나서 뭐 포모가 나와가지고 세게 한번 하루 이틀이고 저는 뭐 기대하는 그림은 물론 한 100포인트 막 2번 나오는 거 뭐 이런 정도 장이 나올 텐데 그 순간적으로 그때 뭐 으쌰으쌰 들어가서 꽤 드실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흥분하지 말고 잘 판단해가지고 잘 나오시는 그림을 잘 좀 추종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때 가면 저는 또 빽빽 소리는 지르겠지만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이장 뭐 4천도 넘고 5천도 간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나올 거예요. 3천 한 300만 살짝 넘어가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진심인 분들 또 나오죠. 이제는 막 간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잠깐 막 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난 2021년도 1월처럼 순간적인 포모를 만들어서 뭐 짜릿하게 뭐 100포인트 올랐다가도 고점에서 150 빠지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지수의 정점 부분이 제 생각대로는 이제 7월 말이고 조금 연장된다고 하면 뭐 8월. 왜냐하면 지금 관세 얘기도 이게 관세 유예 때문에 연장된 시장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뭐 7월 8, 9일쯤에 끝났을 시장인데 트럼프가 연장해 주는 바람에 시장도 연장된 거 아니에요. 원래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세가 뭐 15든 18이든 부과가 되면은 저는 어쨌든 그러고 나서 뭐 조금 있다가 뭐 우리가 환호할 수 있죠. 일본은 25인데 우리는 15야, 뭐 18이야. 이걸 가지고 잠깐 환호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결국은 뭐 상대적인 관점에서 뭐 유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뭐 무역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안 좋아졌다. 넉 달 전에 내지도 않을 17%를 지금 10% 기본에 물고 있고 뭐 8%가 될지 10%가 될지 12, 3이 될지 뭐 약간야 깎이겠죠. 어찌됐든 뭘 가지고. 근데 뭐 20 안쪽 내외 이 정도 관세가 생겨서 내면서 무역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잘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체가 사실 뭐 그렇게 막 무역 쪽에 오리엔트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피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 관세 15%는 맞고서 해도 괜찮지요. 다른 나라가 3, 40인데 25 이상 맞는 나라들이 뭐 하고 대부분인데 우리가 뭐 한 15나 막 18 정도에서 최종적으로 만약 관세를 뭐 협상을 받다고 보자고요. 도대체 어떤 반응이 나올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잠깐은 상대적인 안도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18%든 뭐 10몇 프로든 계속 물면서 뭘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결국은 엄습을 해오는 거잖아요. 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길로 더 가는 것뿐인데 지금 아이고 라운테가 방금 제가 엑셀 쪽에서 그래프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이쁘다 말씀드렸는데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네요. 아까 보안 마이너스에서 출발했던 종목인데 10% 상승하면서 상당히 오늘 잘 올라가는 종목군의 안에 당당히 이름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게 올라가는 게 사이닉 솔루션 같은 거, 아우토크립토 이게 조금 신규성 애들이 좀 잘 가고요. 오늘 또 아마 그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최근에 좀 가격이 좀 조정 나왔던 YG 플러스가 좀 바닥에서 흐름이 좋고요. 아까 신규주 말씀드렸는데 뭐 뉴키즈온 같이 그런 화장품에다가 애들 옷까지 끼고 있는 뭐 그런 쪽도 조금 움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질문하면 돼요. 뭔가 그냥 반도체가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보단 뭐 질문의 기법이 조금 더 나으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답을 좀 드리죠. 여러분들 질문 올려주신 것 중에 뭐 종목 질문 바로 물어보시는 거나 이런 거 빼놓고는 뭐 여러분들이 같이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아니면 제가 뭐 얘기한 걸로 또 화두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질문을 좀 올려주셔야 또 제가 생각해보고 많이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질문 좀 바지런히 좀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자, 그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왜 이걸 경쟁 체제로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서로 윈윈 효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점유율 가지고 계속 싸우니까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긴 한데 이게 삼성전자도 뭐 비전이 있다고 하면 하이닉스도 현재 포지션이 너무 좋으니까 뭐 만만치 않고 좋은 거지 이런 관점으로 리포트가 좀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뭐를 밟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쓰니까 제가 보기엔 조금 너무 뭐 제가 생각하는 게 편향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진짜 뭐 편향돼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마이크론 대비해서도 그렇고요. 마이크론이 이번에 3분기 실적 나온 거 보면 한 4조 정도 벌었거든요. 걔네도 얼마 뭐 많이 번 거라고 하지만 4조에서 5조 사이 벌었는데 지금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은 한 90% 수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따져봤을 때는 여기 하이닉스가 무슨 동네북도 아니고 훨씬 못 버는 애들 대비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왜 받아야 되느냐. 그렇다고 지금 평가받는 게 뭐 너무 고평가라서 너는 찌그러져야 돼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8월 달에 원래 정부의 이제 로드맵도 나온다 그랬고요. 100개 정도의 주요 공약을 또 정리해서 발표도 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제일 주안점이 되는 건 한미 관세 협상 이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알리백 산업단지 특별법,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뭐 이거는 지금 어젠가 최태원 회장이 또 강하게 좀 뭔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면은 누가 자사주 사겠냐.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하여튼 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추구하는 방향인 것 같고 또 오늘 국회 소위에서 STO 관련된 뭐 심사가 있다고 하죠. STO도 뭐 8월 달에서 9월 달 사이에 제도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된 세법 개정 이슈도 있고 자 한미 정상회담 언제 할 거냐 또 경주 에이펙 유치라기보다 이미 할 건데 성공적인 진행이 가능할 거냐 뭐 이런 거 그리고 AI에 100조 투자하는 거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 그리고 반도체 생산 세액공제 우리도 미국 그 한국판 ARA 뭐 이런 거 IRA 이런 거 할 거냐 또 에너지 고속도로 세종 특별법 또 비트코인 ETF 현물 ETF 허락해 주는 거 또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남북 대화 또 지역화폐 활성화 또 저출산 기후 에너지부 신설 문제 주가 조작 강력 처벌 주 4.5일제 이번에 이거는 좀 물 건너갔을 것 같아요. 이번에 교육부 장관 날아갔잖아요. 그죠? 그분이 원래 주장한 아이디어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였는데 지역별 국립대를 전부 다 서울대 뭐 1, 2, 3, 1에서부터 10까지 만들자 뭐 미국에 왜 파리 뭐 7대학, 6대학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서울대를 왜 관악에 있는 서울대만 서울대 말고 그냥 전국에 그러면 이제 편중되지 않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에서 그런 아이디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던 건데 해보려고 하는 주체가 사라졌으니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누가 주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극 항로 얘기도 이게 지난주 그 부산 일정이 취소되면서 약간 유야무야 되는 분위기인데 뭐 부산 일정이 언제 다시 잡히느냐에 따라서 상황들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 근데 이것들이 사실 굉장히 돌아가면서 순환매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뭐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코인 쪽은 트럼프가 지난 주말에 서명하면서 뭐 엄청나게 자화자찬을 했죠. 인터넷 다음으로 위대한 혁명이다 이래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이거를 추구하는 게 엄청난 뭐 진짜 이걸 가지고서라도 인터넷 다음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건 뭐 그만큼 엄청난 이제 개혁과 혁신이라고 보는 건데 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인지 뭐 지난 주말에 코인류들은 대부분 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평가돼 있는 PBR이 1배 미만이면서 자기 자본 공모이익률이 10 이상 나오는 상장사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뭐 삼성증권 JB금융지주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주도주 판세가 바뀌는 거냐 지금 조방원 대신에 IT라든가 고배당 쪽으로 좀 사자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좀 제가 보기에도 그런 흐름이라고 약간 생각해요. 물론 뭐 한쪽으로 일방적이진 않은데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3% 올라가고 좋습니다. 좋은데 약간 이제 똑같이 세워놓고 이 땅에서 지금부터 이번 주 달리자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빨리 가는 쪽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물론 뭐 오늘 조선주도 좋고 방산주도 좋고 일부 원전주도 좋고 흐름들이 좋은데요. 이게 이제 오늘 현재 이 시각 10시 47분 정도에 봤을 때는 엄청 좋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기간 개념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52주 신고가 친 원전이나 방산이나 이런 쪽 그 기업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 새롭게 신규로 나서는 애들 아니면 소외됐다라 이제 막 올라오는 애들 그런 애들이 신고가를 좀 잘 치는 경향들이 있죠. 어쨌든 주도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데 주안점을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 부분 오늘 말씀드린 6부 내용의 제목도 관세 시간이 다가온다는데
이게 시간이 이제 뭐 우리가 4월 달에 생각한 것처럼 뭐 다행히도 3개월 유예받는 동안에 우리 시장이 꽤 좋았는데요. 자, 지금 뭐 추가 한 3주 정도 더 받아서 7월 말까지 여기까지는 일단 시장이 뭐 아직 며칠 안 남았지만 바득바득 그래도 우기면서 안 빠지고 잘 버티고 뭐 생각 같아서는 좀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관세 진짜 부과되는 시점 지금 유예받았다가 이제 날짜로 보면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오늘 7월 21일이니까 8월 1일부로 어김없이 그냥 시작한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트럼프나 그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는 일목요연하고 그러니까 똑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맹점이 있어요. 이게 임박해서는 맨날 바뀌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유 저 또 말로만 저런다 이제 그런 시각이 은근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약간 뭐랄까 넘겨짚었다고 할까? 트럼프의 어떤 방침이나 정책이 늘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은 지금 서원으로 나간 것보다는 대부분 내려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서원대로 맞으면 정말 이제 충격들이 크고 우리도 25라는 게 영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니까 뭐 조선협력, LNG 협력, 원전협력, 뭐 방산협력에다가 농산물의 일부 뭐 제한을 풀어준다든지 또 구글이 요구하는 그 정밀지도의 반출이라든지 뭘 통해서 어찌됐든 관세를 좀 낮추는 게 더 현실적으로 유리하다. 셈법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계산이 된 끝에 뭐는 내밀고 뭐는 참고 뭐 이렇게 하면서 카드를 가져갔을 것인데 어쨌든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지금 쉽지 않고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시장이 결국은 엄청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떤 식으로든 좋게 해석을 할까 말까. 야, 이거 오늘 제가 진짜 장난 아니고 아침에 뭡니까? 여기 XR 쪽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사피엔 반도체도 지금 막 가는 것 같죠? 사피엔도 움직임이 좋은 것 같아. 사피엔도 좋고 라운텍도 좋고 XR 쪽이 오늘 분위기가 좋아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폴더볼도 나쁠 건 없는데 오늘 뭐 폴더볼이나 XR 쪽에서 움직임들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자, 관세. 지금 유럽도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이 조금 안 됐던 게 이제 유럽 관세와의 협상이 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약했던 것 같고요. 자, 지금 우리는 뭐 새로 미국 입장에서는 좀 낯설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 담당 뭐 장관이나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굴이 다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나요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할 테니까. 자, 어쨌든 지금 뭐 관은 관대로 노력하고 또 주요 그룹들도 지금 현물 투자라든가 공장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백업을 해주면서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과실을 따게 될런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거고 시간이 굉장히 없다 이런 관점이고 자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제 알래스카라든가 이런 쪽은 뭐 얼마 전에 이제 한미일 뭐 차관급 회담이 또 알래스카 쪽에서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적어도 LNG를 적어도 많이 사겠다 정도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거기에 조금 더 한 발 나가서는 일부 제한적이지만 뭐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제 이런 시각을 조금 견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약간 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점수 따기죠. 점수 따기. 점수 따서 관세 낮추기 이런 걸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서울대 얘기하니까 이미 동서울대, 남서울대 이런 거 있어요. 대학 중에. 대학 중에 동서남북식으로 뭐 북서울대는 없지만 뭐 나중에 저도 뭐 서울대 10개 정도의 개념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결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결국은
예,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이런 식으로 예, 서울 2대학, 서울 3대학. 예. 사실 저도 한때 혼자 고민했을 때 그랬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그냥 이름을 다 서울대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서울대 가려고 난리치는데 그런 생각도 엉뚱하게 예전에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뭐 글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립대니까 예, 말 그대로 뭐 진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 있는 교수님들 예, 지방국립대로 보내버려야죠. 예. 그렇게 갖고 평준화 좀 만들고 어떻게 해야지 뭐 예, 다른 수가 없지 않을까. 근데 잘 안 가려고 그러겠죠. 나는 서울에 있는 서울대를 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또 알고 보면 결국은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약간의 보여주기가 될 확률이 높아요. 되게 보면. 자, 알래스카 얘기하다 보니까 동양철관이 살짝 플러스 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사실 2차 전지, 이게 2차 전지가 아니라 예, 관세 얘기할 때 뭐 제일 명확한 카드는 결국 LNG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아시아하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 또 알래스카 프로젝트 아니겠어요? 여기 참여한다고 보면은 간관주, 스틸주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 약간 확정표라고 보는 거예요. 그 대신 뭐 소고기 수입이라든가 쌀 수입, 과일 수입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약간 좀 국민 감정 부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조율이 될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자, 갑자기 에브리봇이 올라가면서 제가 지난주 말에 그랬거든요. 바이오 뭐 특히 비만도 2번이나 주중에 올랐고 뭐 2차 전지도 막 올라고 이러니까 그 지난주 화요일인가 로보티지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로봇주 한번 또 움직이겠다 이번 주 초에. 타이밍상으로 이렇게 순환이 돌아오는 그런 순서들이 다들 있잖아요. 한 2, 3일에 한번 움직인다고 봤을 때 지난주 중반 정도에 셌던 게 이제 로보티지가 뭐 오픈 AI에 세미 휴머노이드 공급한다 이걸 가지고 막 들썩거렸었는데 네, 오늘은 보니까 에브리봇이 또 강하고 알래스카 쪽에 동양철관 조금 움직임 나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얘 올라가니까 또 하이스틸 움직임도 분봉상으로 좀 캐치가 되는 것 같네요. 예. 자, 이런 것들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예. 자, 그리고 2차 전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제목 그 주말 사이에 2차 전지가 급속 충전이 돼서 막 주간 상승률, 월간 상승률 탑이고 이 2차 전지 ETF가 막 10몇 % 올라가고 이런다는데도 제목의 끝에 뭐라고 써놨냐? 지속 상승 어렵다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기사 나오면은 지속 상승을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믿기시지 않겠지만 보통 이런 기사 나오면서 지속 상승이 어렵다고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속 상승이 나와요. 예. 얘가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뭐 회사 각각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엄청나게 빠졌다가 한 가지 이유일 거고 최근에 뭐 중국에서 리튬 가격이 올라온다. 또 뭐 전기차에 대한 캐즘이 끝났다. 뭐 또 중국에서 또 전기차 업체들 정리를 많이 한다더라. 예. 지금 9월 달 정도에 좀비 자동차 기업, 전기차 기업 뭐 정리한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데 이게 사실 보면 우리한테 기회다라고 하는 건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BYD 전기차 팔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럴싸한 것들은 계속 해외에 나가는 거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보조금 가지고 견디던 것들 이제 보조금 안 주면 문 닫겠죠. 근데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 배터리가 많이 남아요. 배터리는 뭐 중국에서도 많이 남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전기차로 뭐 어떻게든 만들어져 가지고 그 재고로 있는 거랑 전기차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냥 배터리가 남아서 이걸 또 뭐 서방 세계에다 그냥 덤핑식으로 해서 막 넘긴다고 했을 때 아무 일이 없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가 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런 이제 제목을 갖고서도 우리나라한테 기회다 이런 식의 이제 시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나 전기차가 뭐 되게 좋아서 올라간다 개념보다도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개념 쪽에서 일단 반등이 세다라는 건데 의외로 그냥 한 번 움직이고 말아 이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전 생각이 드는 것이 워낙 마른 장작이라서 오늘도 보면 리튬 포어스나 뭐 리튬 관련된 이름이 들어있는 두 회사가 오늘 상까지 갔잖아요. 금요일도 셌는데 오늘 올라서 연속으로 지금 오르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사실 3, 4일만 올라서 뭐 3, 40포인트 프로테지가 오르면 이게 어디 바닥권 종목이겠어요. 되게 세게 오르고 있는 소외주에서 이제 막 벗어나는 그런 그림들인 거겠죠. 자, 그리고 원전 오늘 뭐 두산도 세고 일부 SMR 관련주들도 강한데 일본이 결국은 또 원전을 짓는다는 얘기가 파장이 큰 것 같고 우리나라도 미국도 원전 퍼스트가 돼갖고 SMR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싸도 대한항공 탈래 손님이 뺏겼다. LCC가 아니고 생존 경쟁이라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자 그럼 LCC는 힘들어요.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은 누가 보는 거예요? 비싸도 대한항공이 밥도 주고 안전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LCC 대신에 조금 비싸도 대한항공 탄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대한항공이 유리한 뭐 그런 기사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 자 최근에 BDI 이게 이제 운임지수거든요. 최근에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서 발틱 기준으로 드라이 선에 대한 이제 그 인덱스인데 상당히 지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물류 해운주 이런 애들한테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XR 쪽 수익 플러스 코너에서 말씀드렸는데 네이버가 이렇게 XR 기기 쪽에 본격 기기는 아닙니다. 얘네는 컨텐츠예요. 아니 지금 메타든 뭐 구글이든 삼성이든 많이 디바이스들을 막 만들려고 그러는데 컨텐츠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면 네이버가 이렇게 컨텐츠로 다 승부하겠다는 게 굉장한 좀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자 지금 폴더블도 요새 좋은데 분위기가 갤럭시 폴드 7, 플립 7 사전 예약이 굉장히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는 얘기고 이번에 하여튼 폴드가 굉장히 얇게 나와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진짜 뭐 시간이 되면 한번 가서 보고 싶을 정도인데 얼마나 얇게 나왔는데 하여튼 접어도 그냥 일반 폰 정도 급으로 잘 나온 모양이에요. 네. 자, 동양철관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알래스카 이슈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또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네, 지금 11시 살짝 넘었으니까 빨리 읽고 나서 질문에 대답 드리면서 순서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NG 쪽도 뭐 계속 LNG선 오히려 조선주 강세도 이런 것들의 영향인 것 같아요. LNG선 교체 수요가 여전히 많다란 얘기. 그리고 뉴삼성 이제 이재용 회장이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어떤 거 중심으로 시동을 걸 거냐인데 AI 반도체와 로봇 신사업, 신사업은 여기서 이제 뭐 주로 이제 바이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쪽에 관련된 것들 아니겠느냐 그런 시각이 있고. 오늘 단독 이슈 종목이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흐름은 아까보단 낮았네요. HVM이라고 우주 소재 관련주인데 아침에 한 돈 1,000원 이상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500원으로 약간의 양봉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차리는 나쁘지 않았고 내년도 뭐 매출액도 계속 꾸준히 좋아진다고 하니까 좀 관심주로 보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움직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질문 있으신 거 올려주신 거
위주로 해서 좀 답을 달아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자동차 관련주가 관세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 같은 지진한 거죠. 예, 그렇죠. 예, 관세 뭐 친절하게 엊그저께 기사가 나왔잖아요. 뭐 전기차만 해도 뭐 얼마더라? 뭐 한 2조 가까이 뭐 덜 팔릴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에서 뭐 미국 쪽에 팔릴 만큼을 전부 다 공장으로 다 전놨으면 뭐 상관이 없겠죠, 그죠? 예, 근데 약간 이제 로스가 있는 부분들을 국내에서 관세를 감안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덜 팔리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자동차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품목 관세가 이미 25% 매겨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어떻게든 낮추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유럽도 안 되고 있고, 일본도 결국 지금 미국하고 표면적으로 뭐가 되게 썩 나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것도 결국 자동차 관세 부분이거든요. 이쪽에 대해서 시각들이 지금 뭐 일본이든 우리든 유럽이든 다 깎아달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흐름들이 여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제 생각엔 그렇긴 하거든요. 뭐냐하면 지금 우리 뭐 현대차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주가는 이미 그냥 25%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혹시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더 악화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냥 25% 정도로 그냥 어떻게든 가고 그 사이에 뭐 공장을 빨리 지어서 탈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보자, 이런 식의 뭐 내부 결제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 뭐 제가 봐서는 뭐 캐나다나 멕시코도 만만치 않은 관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리는 거 보면 그쪽을 우회한다고 뭐가 상황이 좋아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미국에 팔 것들은 미국에다가 다 지어가지고 그만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잖아요. 사실 이게 트럼프 시대가 지나면 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트럼프가 워낙 별종이고 아직까지 기간이 충분히 남다 보니까 뭐 하는 신용이라도 안 하면은 어떻게든 뭐 베네핏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거. 예. 그런 점에서 좀 자동차는 계속 제가 봐선 그래요. 그냥 차라리 25로 뭐 매겨졌는데 뭐 다 똑같은 환경이다 이러면은 뭐 이럴 줄 알았어 정도 반응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자동차는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정말 좋아할 것 같고, 지금 다들 뭐 이 정도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정도 생각한 거 정도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또 지독한 원가 절감이든 뭘 해서 결국은 자동차 가격에 대한 이슈를 좀 잠재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빨리 모색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쪽에 지금 실적이 뭐 거의 나온 기업이 없지 않나요? 예, 거의 다 나온 기업이 없을 터인데, 뭐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만족할 만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없을 거고, 전분기 작년 대비해서 좀 나아지는 기업들은 지금 속속 아까 명단들이 엊그저께 지난주에 보여드린 그 장표 보면 뭐 유한양행 포함해가지고 몇몇 개 기업들이 예전보단 기술 이전료를 또 뭐 더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게 절대값으로 보면 여전히 시가총액 만족 못하죠. 근데 이제 없던 게 생기니까 흔히 말해서 제약바이오, 뭐 로봇 매출이 뭐가 있어, 뭐 영업이익이 뭐 갭을 나오지도 않는데 뭐 몇천억이나 1조, 2조 뭐 이렇게 시가총액 만들어지는 게 말이 되냐? 여전히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알맹이가 생겼어. 이런 관점들의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이번에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열심히도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잡히는 숫자들이 좀 예전 분기나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늘어날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저렇게 종목 이름만 아무 무의미하게 올리는 거 빨리 좀 삭제해 주세요. 예. 제가 아까 설명드린 종목은 올리는 건 괜찮은데, 자, 서울대 10개 얘기는 패스. 예. 일단 주체로 할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예. 서울대 얘기 관련해서는 뭐 공약 사항이 좀 사멸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글쎄, 그래서 지난주에 양자 컴퓨터 금요일 날 얘기 드렸는데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연초만 해도 그 뭡니까, 젠수랑이 뭐라고 하기 전에는 미국에서 뭐 리게티든 예, 아이온큐든 세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관련주도 그냥 세게 올랐었는데, 예, 그런 그림들이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요새. 예. 야, 진짜 이 시간에 생전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와, 종목에 대해서 비중까지 얘기하면서 물어보는 분이 아직도 있네요. 예. 이러지는 않기로 했던 것 같은데, 예. 특이하다. 예. 아직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종목 질문을 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거. 예.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거요? 뭐 어쨌든 관세 무풍지대 쪽이 물론 삼천까지 수거한 업종하고도 좀 교집합이 있어요.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이나 LNG 이거 미국 쪽에 기여를 막 할 건데 관세 때문에 지장받는다면 뭐 미국에서 어느 정도 감안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엔터라든가 뭐 게임류 이런 것들도 관세 무관, 또 뭐 국내 금융주 관세 무관, 예, 뭐 그런 쪽도 대부분 준비를 해볼 만한 섹터이긴 하죠. 예, 예, 그렇게 생각드리고. 자, 반도체 국민주라는 게 삼성전자 이긴 것 같은데 원금이 되었는데 탈출하는 게 답이냐, 버티는 게 억울하기란데,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뭐 하다가 이제 67,000원이냐라는 이제 뭐 약간의 원망이 있을 수가 있죠. 하이닉스는 어쨌든 작년 초에 6만 원이었는데 얼마 전에 30만 원 찍은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알고 보면 거기서 거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뭐 큰 흐름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다행히 어떻게든 버티시고 뭐 개로서 물을 타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원금 정도까지 올라온 건 너무 기쁜 소식인데, 삼성전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이제 주가지수의 흐름 기준으로 뭐 개인들의 미친 포모 이거 아직 안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뭐 67,000원대가 매수 가격이라고 했을 때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서 뭐 55,000원도 기다렸다가 10,000원이라도 올라와서 67,000원 됐으니 이제는 진짜 힘도 다리에 풀리고 여기에서 뭘 더 갈까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3,500까지 가는 시장이라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자가 역할을 좀 더 해야죠. 예. 나머지 뭐 짜잘한 애들보다도 전자가 한번 굴르고 포스코홀딩스가 한번 굴르고 LNF가 또 굴르고 뭐 삼바가 굴르고 이런 그림들이 나와야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지수 한 제가 봤을 때 뭐 8월 초까지 보면 네, 한 10% 정도 더 보거든요. 물론 뭐 4천, 5천 보는 분한테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듣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 3,200에서 훅 가면 3,000 한 4, 500 본다고 보는 건데, 그건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확 갔다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라 제발 뾰족하게 일단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때 막 집 팔아가지고 사야지 뭐 이런 생각, 4천 간다 이러고, 예, 그런 생각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그런 광분의 시장이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미리 여기서 내가 하선을 알아서 할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자 어쨌든 수급을 보셔야죠.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계속 뭐 검은 머리인지 흰 머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한테 숫자로 보이는 게
외국인들 기관들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뭐 한쪽이라도 특히 이제 외국인들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냥 홀딩으로 당분간 가시는 게 더 맞죠. 굳이 내가 산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그 녀석이 어느 정도에서 이제 쉬냐라고 하는 걸 볼 때는 어쨌든 삼성전자는 조금 지금 그림이 더 위쪽으로 가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뭐 서두르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뭐가 있으셨나? 예. 질문이 없어. 예. 질문이 없으면 이거 끝내야 되는데. 예. 아, 이거 질문을 많이 안 주셨네. 야, 아무리 스마트해졌다고 해도, 예. 아니요. 예. 최근에도 코인 같은 거 해가지고, 예. 제 주변에 그렇게 똑똑하다는 분들도 최근에 코인에서 마이너스 90% 나는 분들 보면은, 예. 여러분들이 안 속고 뭐 되게 버티고 잘할 것 같죠? 예. 다 그러지 못할 상황들을 만들어 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진짜로. 뭐 제가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시장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한번 미치게 만든다. 예. 세상에 없게, 세상에 이럴 수가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오게 만들게 되어 있지. 이렇게 흐지부지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지금의 텐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그냥 킵고잉이죠. 여기서 뭐 바뀔 게 뭐가 있어? 갑자기 그냥 그야말로 흐지부지라고 하고 바뀌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세상이라는 게 뉴노멀이라 그래서 뭐 옛날처럼 말 그대로 뭐 피치를 올리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이런 시장이 아닐 수도 있죠. 물론 옛날과는 다른 잣대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저도 뭐 옛날부터 어쨌든 봐온 흐름에서 보면은 얼마 전에 우리가 얼마 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3,316의 그 고점이라고 하는 것도 글쎄 결국은 그 3,200대 1월달 장세를 돌파하면서 뭔가 그때 당시에는 되게 있어 보였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확 빠져버린 것처럼 뭐 제가 봐서는 어쨌든 대충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장은 아닐 거고 분명히 얘네들이 그냥 뭐 배당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그냥 3년이고 5년이고 갖고 있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넘겨야 되는데 어디다 넘길 건데 결국은 우리 세상 착하시고 절대 물들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우리 개인분들 또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이래도 안 살 거냐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시장은 분명히. 그러니까 그럴 때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거죠. 지금은 뭐 흐릿흐릿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 아니 제가 뭐 혼내고 자시고가 뭐 여러분들 인생에 뭐 하나 뭐 무슨 지침이 될 거라고 뭐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그냥 막 질문 주세요. 혼나면 어때요? 또 제가 뭐 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 뭐 올려주신 글이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도 그렇잖아요. 저는 좀 생각이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일자무식도 아니고 주식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닌데 글 올려놓는 거 보면은 무슨 초등학교 1학년이 물어보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질문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난 잘 몰라서 그래. 잘 몰라서 그런 거는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증권시장에서 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가엾고 모르니까 뭐 상황 봐줄게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다 냉정하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여러분들의 약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난처하고 아는 채 하는 게 차라리 나아 보일 수도 있고 누가 생각해도 만만치 않게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모른다라는 관점에서 되게 순수하게 올려주시는 글들을 보면은
사실 제가 접하기에는 상당히 답답하거나 아니면 이분이 도대체 어제 주식을 시작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다 점잖게 계시니까 뭐 모르는데 안 물어보는 것도 사실 근본적으로 문제긴 한데 뭔가 진짜 알고 싶어서 물어보신다고 하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좀 갖고서 물어보시는 게 맞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 모여가지고 소꿉놀이 하려고 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올리시는 글들이나 이런 것들 몇 면을 보면 그냥 무심코 질문이 아니라 올리는 걸 또 그래요. 진짜 한심하기 일보 직전인 그런 글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 뭐 시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내 생각이다라고 해서 올리는 글들 보면 진짜 저게 생각을 하고 올린 건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뇌까리는구나 이런 글들도 있고요. 2차 전지 쪽은 실적이 나오면 실적이 좋게 나올 리가 없을 텐데요. 좋게 나와서 세론이 뭐 대구자 시구가 나올 게 있을까요? 뭐 실적이 와 좋게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뭐 지난번에 이제 LG화학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지만 그날 뭐 뭔 반응이 있었나요? 별로 반응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대다수는 이번에 실적이 나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울렁거리게 만들 정도로 좋게 나올 기업은 제 생각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상당히 받았는데 뭐 그게 생각보다 반영이 많이 됐어. LG화학 정도 말고는 그런 보조금도 많이 받을 기업도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실적이 나왔는데 뭐 세론이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것 같고 차라리 이제 어떤 시각이냐면 최근에 이제 리튬도 올라가고 뭐 어쨌든 올라가니까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가 이제 제일 얘네들이 진짜 마지막 망한 실적이야.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세론이 아닐 수가 있죠. 오히려 바닥에서 또 긁어야 되는데 이런 관점들을 유도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도 어떻게든 저는 그래요. 뭐 공매도로다가 맨날 엄청나게 먹은 사람도 있겠지만 물린 기관이나 물린 외국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올려가지고 나온다 이러기 위해서는 제가 봐선 지금 뭐 바이오나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거에 대해선 대부분 논조가 아닌 그러니까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는 단계가 되면 당연히 좋은 얘기로 번복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앞으로. 제가 봐서는 빨리 세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 얘기는 지난주에 저도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그 북극 항로가 이번에 대통령이 부산 가는 일정이 이제 빠그라진 다음에 조정 모드로 갔는데 또 그 와중에서 이제 누군가 또 글을 기사를 써가지고 북극 항로가 되겠냐 그런 얘기를 또 막 하면서 뭐 해수부 쪽에서 또 반박글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당장은 안 되지만 준비 안 해놓으면 이제 안 되는 거니까 하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북극 항로는 우리가 하겠다는 거긴 알겠는데 그쪽 항로에 대해서 진짜 나라들과의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된 것도 전혀 아니고 그냥 우리만 알아서 뭐 해수구 옮기고 준비해 보겠다는 거지.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긴 하죠. 관련되는 나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냥 뚫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북극이 우주공산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라 소속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또 피를 내야 갈 수 있는 데인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아직 정돈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 대부분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설익은 상태에서 어쨌든 파격적으로 다가오는 걸 가지고 우리는 막 가격적으로 이용을 해먹거나 아니면 뭐 남들한테 넘기는 식으로 지금 움직임들이 나옵니다만 뭐 제가 봐서 더 정확한 얘기는 아마 8월 달 중에
그 종합적인 그 공약집 100개 이게 만들어져서 나와야지 아마 조금 그 우선순위도 있을 거고 뭐 적어도 한 20등 안에 들어야지 뭐 우선순위 안에 들면서 좀 최우선 국정과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북극 항로는 어쨌든 뭐 개념상으로 굉장히 멋지고 중요한 일인 건 맞는데 오히려 아까 제가 BDI 그 운임지수 올라가는 걸 기준으로 해운 좀 보시는 게 낫겠죠. 북극 항로보다도 북극 항로는 일단은 제가 봐선 일단 접혔고 대통령의 부산 일정이 다시 잡히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라리 BDI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에 해운주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율은 올라가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환율은 결국은 우리가 약하면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든 중장기로 봤을 때 계속 세져야 되는 항목이 바로 환율이라고 보는 거고요. 물론 그게 이제 뭐 남들에 의해서 일부러 세진다 이런 거는 또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환율은 어쨌든 1350원 쪽으로 가 있는 게 우리 시장에 더 좋은 건데 근데 이제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게 있어요. 1,400원이 되니까 외국인들이 막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400원대로 다시 갈 거잖아 이러면서 지금 이제 막 원화가 1,480원대였다가 1,350원까지 막 강해졌다 지금 1,400원으로 뭐 근저까지 붙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더 산다 만다의 그 관점으로 보면 사실 원화가 되게 약세였다가 강세로 돌만원 포인트까지 내려가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사거든요.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 원화는 더 이상 안 빠져. 강세로 돌면 주식도 사고 원화도 먹고 그러니까 환율도 먹고 뭐 이런 식의 관점에서 또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1,400원 정도나 1,400을 넘을 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밀릴 이유가 없다라고 봤을 때 오히려 환율이 강해지는 효과가 나오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다시 유입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H22 삼전이 아니라 하이닉스가 우선 공급하는 게 확정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진 못하겠고요. 근데 제가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삼성이 주로 납품하는 건 제가 봐서는 H20보다도 더 낮은 사양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상대적으로 더 낮은 레벨의 그 칩에 들어가는 HBM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뭐 H20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쨌든 새로 모델인데 약간 성능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양산해서 패키징 해가지고 들어갈 때 제가 봐서는 하이닉스 거 여전히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삼성전자보다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지금 27분까지 시간이 흘렀네요. 자, 계속 이어가는 흐름인데 자 지금 남아있는 7부 순서 또 우리 마저 또 좋은 내용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정책주 중에 AI는 좀 시간상 너무 째가지고 설명드리긴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소버린 AI이기 때문에 결국은 LLM 모델 쪽하고 또 데이터 센터에 이제 전국망 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우리나라 LLM 모델에 대한 지원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확충과 거점별 데이터 센터 만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 센터 관련주나 우리나라 토종의 LLM 모델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데이터 센터는 이제 또 뭐 GPU 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전력 인프라 쪽이 워낙 또 강하게 있죠. 배경이 돼야 되니까 또 전력 얘기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까지
다시 또 순서가 되면 네, 한번 쭉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오늘 뭐 시장은 어쨌든 코스피가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조선 기자재 쪽하고 조선주 이런 것들도 좋고요. 워낙 지금 미국의 조선에 대해서 안팎으로 너무 괴멸적으로 한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조선이 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조선주의 재반등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도 좋지만 오늘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쪽에서도 강한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관세 협상에 있어서 알래스카 이슈로 보기 때문에 동양철강 같은 게 지금 약하게 플러스인데 이따 오후 돼서는 뭐 한번 또 와 그러고 움직일 수 있겠고 지금 한류 쪽으로 봤을 때 블랙핑크라든가 뭐 그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한 부분들 뭐 스튜디오 미르라든가 YG 플러스 이런 것들의 강세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29분이기 때문에 추가 질문에 대한 답은 내일 다시 해보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진행한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이렇게 매듭 짓고요. 여러분과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반에 좀 스피커 소리 잘 안 들린다 이것 때문에 좀 불편 끼쳐드려서 죄송한데요. 내일은 조금 더 향상시켜가지고 개선된 상태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잠이요. 잠은 저희 정도 나이 때 되면 그러죠 뭐. 죽고 나서 자면 되죠. 잠은. 잠잘 새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과 함께 내일도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